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존 존스와 미오치치 간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선수들의 예상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예상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존 존스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회를 앞두고 가진 미디어 데이에서 이번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대부분 존 존스의 우세를 예상을 했고요. 제 기억에 이번 메인카드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미디어데이 때 이 질문을 거의 공통적으로 기자분들이 던졌는데 미오치치를 찍은 선수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존 존스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배팅 이런 것도 다 미국 현지에서 몰려있는 상황인데 저는 미오치치에게 상당히 찬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존 존스는 존 존스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전에 다른 영상으로 몇 차례 설명드렸던 존 존스가 싫어할 만한 조건을 미오치치가 많이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존 존스는 절대 강자 그리고 고트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제가 최근에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2014년 경기를 더빙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다 생중계를 했었던 경기입니다만 오랜만에 다시 본 거죠. 다시 봐도 2014년에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기술이 현재 2024년에 현 UFC 플라이급의 정상급 선수들과 견주어 봐도 제가 보기엔 뒤떨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그동안 MMA를 연구를 하고 시합도 계속 뛰고 했기 때문에 더 보는 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2014년 때보다. 저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진짜 지금 수준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혼자 스마트폰 완전 최근 버전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존 존스가 과연 그런 강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모든 도전자들에 비해서 앞서 있는 그런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위대한 선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제가 전 영상들에서 존 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존 존스는 굉장히 잘합니다만 제일 중점적으로 잘하는 부분은 자기보다 신장이 작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딘가 펑크가 나 있는 사람을 지능적으로 굉장히 잘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이즈가 일단 작은 사람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고요. 레슬링 파트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본인 맘대로 갖고 노는데 제가 보기에 존 존스는 되게 능해요. 근데 미오치치는 일단 존 존스와 신장이 같아요.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오치치가 좀 크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 코미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오치치가 조금 신장이 크다. 존스보다. ESPN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리치는 존 존스가 2m 15cm 그리고 미오치치가 2m 3cm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존스가 12cm 정도 긴 건 맞습니다만 존 존스가 싫어할 만한 조건은 완성됐다고 봐요. 옛날에 존 존스와 다니엘 코미어, 존 존스와 라샤드 에반스 이 정도, 퀸튼 잭슨 이런 정도의 존 존스가 마음대로 룩시도를 할 만한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싸움의 체격 조건이.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시릴 간 선수와 달리 이 스티페 미오치치는 레슬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오치치가 지금 나이 42살에 거의 3년 한 8개월 만에 돌아오는 것만 부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나이도 많고 공백을 가진 것도 맞습니다만 존 존스만 만능 스포츠맨이 아니라 미오치치도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천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학교 다닐 때 야구, 풋볼, 레슬링 다 같이 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의 완전 알파메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8개, 대학교 때는 5개를 동시에 했어요. 다 거기서 잘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받았을 정도로 물론 가지는 못했지만 야구도 잘했고 레슬링에서는 라이언 베이더, 킹모 이런 선수들과 함께 상위급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MMA를 그 후에 하다가 복싱으로 잠시 전향을 했는데 되게 웃긴 게 복싱 몇 달 하고 경험 있는 복서들을 다 두들겨 팼다고 그래요.
미오치치가. 그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 대회 챔피언,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클리블랜드의 골든글러브 챔피언에 등극을 하고 전국 대회에 나갔는데 2경기 이기고 32강, 16강 이기고 8강에서 집니다. 근데 8강에서 진 선수가 브라이언 제닝스라고 이후에 헤비급 복서로 활동하게 되는 강자입니다. 이 제닝스에게 판정패하며 탈락을 합니다. 복싱을 어렸을 때부터 한 엘리트가 아니에요. 원래는 레슬러 출신이에요. MMA 시작하고 복싱에 빠졌다고 그래요. 복싱 해봐야 되겠다 했다가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던 거죠. 상당히 이쪽도 완전 재능러입니다. 존 존스만 재능러가 아니라 소위 노땅으로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미오치치도 실은 젊은 시절을 보면 이 사람도 재능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오치치는 은간우급은 아니어도 또 주먹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펀치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먹이 무겁기만 해서는 못 맞추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생각보다 발이 빨라요. 미오치치가 제 생각에. 그리고 길게 치는 스타일입니다. 미오치치의 코치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팀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미오치치를 봐온 코치들인데 이 코치들이 커리어 초반에 미오치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발이 진짜 빠르다. 주먹 센 거, 힘 센 거 이런 걸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발이 완전 너는 라이트급 선수들만큼 빠르다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그만큼 빨라요. 움직이면서 빨리 헤비급에서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또 스타일이 사람을 때리는 스타일이 상대를 완전 팔을 쭉 뻗어서 요 끝에다 놓고 멀리 놓고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완전 쭉 끝에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을 때리지 이 중간 지점에 놓고 때리질 않아요. 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미오치치가 이기고 챔피언으로 등극했었던 그때 챔피언이었던 파브리시오 베오듬도 딱 이 스타일입니다. 상대를 끝에 놓고 가장 멀리 놓고 타격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이런 선수들은 보통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좋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끝에 놨는데 거기에다 놓고 훅이나 어퍼컷을 칠 수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스타일이 존 존스를 괴롭힐 확률이 높습니다. 미오치치가 193이 아니라 제 키 182, 183이라면 그 스타일을 쓰든 안 쓰든 이 미오치치가 존스에게 닿을 리가 없겠죠. 근데 신장이 같아요. 리치는 12c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완전 펀치를 길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당황해하는 존 존스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작은 훅을 주로 치는 선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거는 존 존스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쉬워요. 커버링 딱 하고 붙어주는 걸 존스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레슬링 싸움으로 뭉개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존 존스는 아예 원거리를 잡고 혼자 자기 맘대로 긴 타격을 하다가 중간거리, 훅과 어퍼컷을 치는 소위 복서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하는 거리죠. 그 거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클린치로 붙어버립니다. 레슬링과 더티복싱을 활용하는 거리로 얼른 전환해버려요. 그 싸움이 굉장히 존스가 싫어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미오치치는 그 영역에서 복싱을 쓰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거리에서 복싱을 씁니다. 존스도 창병이고 미오치치도 창병입니다. 단검을 갖고 있어서 그 창을 뚫고 파고 들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미오치치가 같이 창병이에요. 근데 그 창의 파워가 제가 봤을 때는 미오치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오치치가 헤비급 치고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젊고 고트지만 존 존스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올라온 선수 치고 저는 절대 빠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존 존스가 이제까지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그랬고 시릴 간전에서도 그랬고 엄청 빠르다 이런 식으로 우위를 보여준 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자기만큼 이렇게 길고 본인의 안전거리에서 저 멀리에서 위협할 만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는 모습이 많았었어요. 레이스전,
티아고 산토스전,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 봤을 때 미오치치가 이런 부분에서 존스를 괴롭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근성의 존 존스가 등장을 해서 도미닉 레이스에게 1, 2라운드를 치고 3, 4, 5라운드를 잡아서 뒤집었던 근성의 존 존스, 다니엘 코미어와 레슬링으로 맞짱을 떴던 근성의 존 존스가 등장을 해서 레슬링을 계속 걸어야 미오치치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라운드로 끌고 가야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오치치는 다니엘 코미어와의 1차전에서 코미어의 그 몸싸움, 손싸움 전략에 걸려서 뼈아픈 KO패를 당했습니다만 2차전, 3차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왔죠. 클린치를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강을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UFC 해설을 할 때가 아닌데 그 경기들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야, 이거 코미어가 레슬링에서 밀리는구나. 손싸움에서 밀리는구나. 코미어를 손싸움으로 이긴 유일한 사람은 존 존스였는데 그 존 존스처럼 미오치치도 저 손싸움을 보강해서 나왔구나라는 데 제가 엄청 감탄을 했었어요. 그만큼 미오치치가 원래도 레슬러 출신입니다만 코미어와의 라이벌 구도를 겪으면서 보강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존 존스의 레슬링은 치마에프나 하빕처럼 스피디하게 빡빡 한 번 잡아서 무조건 넘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한 번 잡으면 넘긴다는 점은 똑같으나 한 번 잡으러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스피드가 스피드 파이터들의 그것처럼 빠른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기에 존 존스의 레슬러로서의 장점은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길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근데 스피드를 갖추고 있진 않아요. 힘이 센데 그 힘이 센 걸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게 미오치치한테 통할지, 그리고 미오치치를 눌러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미오치치는 코미어에게 테이크다운을 당했을 때도 바로바로 일어났었고 또 코미어를 넘어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레슬링이 강한 선수인데 존스가 과연 시릴간에게 했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미오치치를 잡아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케인 벨라스케즈가 예전에 무한 태클 보여줬었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쪽에 가깝게 원래 존 존스가 했던 문법보다는 많이 태클을 자주자주 쳐서 미오치치를 계속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힘을 빼는 건데 이게 존 존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존스는 케인 벨라스케즈만큼 태클에 무한 체력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플링도 좋긴 하지만 하빕이나 아니면 치마에프처럼 무조건 끌고 와서 무조건 다 그라운드에서 제압해버리는 그런 선수는 또 존 존스는 아니에요. 결국 최근 경기들을 다 돌이켜보시면 존 존스는 판정 승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오치치에게는 만약에 못 일어났더라도 다음 라운드가 존재하는 거고 장기전이면 그런 기회들이 서미션만 안 당하면 여러 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존 존스의 그런 화려한 기술들 스피닝 엘보우 치고 오블리킥 차고 돌려차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존스가 우위라는 흐름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화려한 기술들을 가지고 존스가 누군가를 KO시키고 이런 장면들은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존스가 보여줬던 극강의 모습들 같은 거는 다니엘 코미어를 존 존스가 레슬링 기본기로 압도하는 모습, 그라운드로 데려가서 구스타프손을 2차전에서 막 압도했던 모습, 시릴간을 잡았던 모습, 엘보우 공격으로 브랜든 베라의 얼굴뼈를 조각냈던 모습, 이런 점들인데 이게 저는 미오치치가 당할 사람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 존스도 미오치치를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존 존스는 아시다시피 그런 펀칭 파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결과로 증명한 적은 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존 존스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그래도 전 미오치치 측에도 상당한 찬스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체 능력이 이제 42살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 또 은간우전에서의 패배도 좀 컸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예전에는 됐던 부분들이 안 되고 뭐 맞으면은 그냥 띵 하고 머리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에 원래 갖고 있는 전력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는 미오치치 측에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 존스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 선수보다 더 핫하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톰 아스피날인데 존 존스의 행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건 넘겨짚는 거예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존 존스에게 제가 봤을 때 UFC 측에서 아스피날전을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미오치치전이 한번 틀어진 다음에 푸시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잠정 타이틀전을 했을 리가 없어요. 존 존스 대 스티페 미오치치전을 쭉 그냥 갖고 가자. 이건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자, 팬들 다 기다리라고 해. 라는 식으로 UFC가 갔으면 그러면 잠정 챔피언을 뽑았을 이유가 없죠. 아스피날이 아무리 불만을 갖고 해도 단체 입장에서는 그걸 다 들어주면서 무리하게 현재의 구도를 만들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태는 존 존스가 마치 아스피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거의 매도를 해서 끌고 가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 너 너무 불손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싸워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이게 아스피날이 지금 잠정 챔피언이 아니면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스피날은 잠정 챔피언이거든요. 잠정 챔피언 제도라는 것은 챔피언이 돌아왔을 때 싸우는 1순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잠정 챔피언이 있는데도 미오치치라는 전 챔피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전적이 없는 사람하고 그냥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도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UFC 측에서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존 존스에게 아스피날전을 많이 푸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존 존스에게는 무기가 있었죠. 나 그럼 은퇴해버린다. 나 안 한다. 그리고 이미 나는 스티페 미오치치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냐. 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존 존스가 저는 UFC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거고 그 결과 아스피날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UFC 측에서는 결국 이 대회를 프로모팅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존 존스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제까지 쌓아온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존 존스가 됐든 또 스티페 미오치치가 됐든 이후에 승자는 톰 아스피날 멋지게 한번 경기를 해주면 팬들에게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준비는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게 올리게 된 게 저희 큰아들 호진이가 목요일 날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하느라고 UFC 해설 준비는 했습니다만 유튜브 영상 촬영할 만한 찬스가 나지 않았고 심적으로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아들이 제일 힘들었겠지만 저도 심적으로 집사람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시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바랬던 것보다는 성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 실망한 부분도 있고 다시 다 잡아 나가면서 남은 것들을 논술이라든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적이 좋았든 안 좋았든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수험생 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고3 제자들이 다시 체육관에 돌아와서 재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제자들이 수능 보기 전에 고2 때, 고1 때 이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 공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격투기 선수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한테 저는 야, 라떼는 이런 거 없다. 니네들이 훨씬 힘들다. 나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와, 니네 때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늘 하거든요. 정말 이번에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저도 수십 년 전에 수험생이었던 사람이고 저도 그래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와, 지금이 제가 봤을 때 훨씬 힘듭니다.
저 때는 그래도 허수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실수 자체가 높아요. 실 경쟁률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공부 퀄리티라든지 비교가 안 됩니다. 저 때하고는. 그래서 참 저는 오히려 제 아들이나 제 제자들 보면서 나는 나 때는 꿀 빨았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때 또 제 아버지를 제가 막 원망하고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원래 문과 스타일인데 이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해서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러셨지 하고 원망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제 아들이나 제 제자들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워요. 야, 내가 바보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길을 깔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권유를 하셨던 거고, 내가 못했던 건데. 저는 공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 아들이나 제 제자들만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만큼 저는 안 했었거든요. 못했었거든요.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근데 어려운 시험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좀 열심히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수능 때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삼수까지 했던 저 같은 사람도 그 후에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한번 같이 막 달려봤었던, 매달려봤었던, 최선을 다해봤었던 분들은 분명히 삶에서 진짜 본인이 이미 하나 이룬 거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거 진짜 그냥 격려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못 부딪혔었기 때문에 요새 젊은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른 시대구나. 그런 감탄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주제 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